선생님 시작해 주세요. 네. 미토콘드리아 공장을 파괴하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고쳐서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 1. 수면 부족 해결. 2. 만성 스트레스 관리.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로 만성 염증이 발생하고, 세 번째,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살펴보면 고탄수화물 식사, 당류 과잉, 만성 스트레스 노출, 운동 부족 등이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만성적 고혈당 상태가 발생을 하고요. 세 번째로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발생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시간이 갈수록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포도당이 세포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는 세포에 많은 포도당이 있지만 이것들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요. 이때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 노출이 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에너지 그 생성 공장이 세포 속에 있는데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만약에 안 좋은 상태면 그 공장이 이제 안 좋으면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게 돼서 우리가 뭐 활기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는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낮아져서 살이 찌는 체질이 되고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제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유체적인 환경이 되는데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공장을 고치는 방법이 잘 자고 또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쉽잖아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로 하면 된다는 건데 우리가 왜 잘 자야 되는지, 왜 만성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로마 한두 방울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이거를 안 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 이제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각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론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잘 자고 또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면 그 인슐린이 이제 그 저항성이 안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또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 그 활성산소가 우리의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 물질 더 만들어지고 또 그 미토콘드리아가 더 망가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다음 장을 다시 또 한번 읽어주세요.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은 서로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ATP 생산이 저하되고 세포가 굶주려서 세포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DAMPS가 방출이 되어 면역 세포를 과잉 반응하게 하고 우리 몸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만들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대사 효소의 활동이 억제가 됩니다. 이때 높은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과잉 반응을 살펴보면 활성산소 증가로 미토콘드리아 막에 있는 지질, 단백질, 그 세포에 있는 DNA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상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늘어나거나 또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 염증, 산화 스트레스가 서로를 증폭시키면서 악순환을 만들고 이것들이 나쁜 에너지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네. 자, 높은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이 과잉되게 되면 활성산소 생산이 증가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증가되면은 우리의 그 세포를 막 공격하는데 그 세포 속에 있는 막 미토콘드리아를 막 공격을 해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 열을 못 만들어서 체온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그거거든요. 이 한 줄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높은 인슐린 저항성을 안 만들려면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라. 그 염증 저기 뭐야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염증도 또 생기게 되고 염증이 생기면 다시 또 인슐린 저항성이 또 높아지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악순환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또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또 이렇게 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자 4페이지를 보면요 선생님들 자 코르티솔 호르몬이 이제 아침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언제 올라가냐면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굉장히 올라가네요. 화면을 보시면 그죠? 요거를 제가 저번에도 여기 보여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40살이 넘었고 또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 오전에 그러니까 6시에서 9시 사이에 우리가 저번에 만들었던 시트러스 로션을 만약에 바르면은 그 아침이 굉장히 행복한 기분이 들고 밤에 잠을 잘 자게 된다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자, 그 원리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 늦잠을 잤어요. 그 늦잠을 자니까 늦게 잤어요. 그럼 당연히 아침에 일어날 때 어때요? 몸이 깨어나지 않고 막 힘들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우리 몸에서는 애를 깨워서 일어나게 해야 되니까 계속 뭔가를 내보내야 돼요. 김 선생님은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그 호르몬의 이름이 뭐죠? 각성 호르몬의 이름이? 코르티솔. 예. 이게 만약에 너무 적게 나오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대요. 잘 안 나오면. 아예 누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이 각성 호르몬을 내보내서 막 깨우려고 하는데 얘가 늦게 잤기 때문에 얘가 각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더 많이 내보내겠죠, 코르티솔을. 그러면 계속 많이 내보내면 뭐냐면, 이제 우리 몸이 스트레스가 받는다고 오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이 올라가는 원인인 거죠,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가다 공복 혈당이 이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혈당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모든 걸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왜 공복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냐, 안 내려온다. 건강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고 운동도 하고 식생활 개선도 엄청나게 하는데도 여기가 이제 공복 혈당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열심히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하고, 식생활도 너무 저탄수화물 식사를 해야 되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이제 억제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스트레스가 받아서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늦게 자는 날도 있지만, 그때 이 코르티솔을, 적당하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번에 만든 시트러스 바디 로션을 몸에 발라주면, 우리가 이제 몸이 각성이 되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수치를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8시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9시에도 계속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9시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8시, 9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억지로 만약 8시에 일어났다, 7시에 일어났다 그래도 깨어 있어도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몸을 그러니까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각성시키려고. 그럴 때 이 바디 로션을 발라주면은 어떻게 했어요? 몸이 각성이 되고 충분히 활력이 생기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요?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더 과도하게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8시에 이거를 저도 가끔 가다 밤에 잘 잤고 뭐 과식도 안 했고 운동도 했고 완벽하게 했는데 아침에 혈당이 높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 이제 몸이 나도 모르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한 7, 8시쯤에 시트러스 로션을 딱 발라주면 어, 혈당이 굉장히 안정이 돼요. 그, 자, 그럼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잘했나요? 제가 설명을? 네, 네, 이해가 예,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앉아서, 늦게 자서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아침에 시트러스 로션을 발라주면, 몸이 각성되는 걸 도와줘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적당히 원래대로 나오게 해줘서, 그러니까 몸이 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이런 원리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면 관리에 좋은 테라피를 설명 좀 해주세요. 수면 관리와 아로마 테라피 디퓨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잠을 위한 향기로운 공간 만들기입니다. 안정감을 주어 수면에 도움을 줘요. 이때 시트러스 3방울, 라벤더 3방울, 오렌지 2방울, 베티버 1방울, 얘는 이제 100ml 기준으로 디퓨징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잘 자요 하는 디퓨징이 있는데 얘는 오렌지 4방울, 프랑킨센스 2방울, 마저럴 1방울, 페퍼민트 1방울, 얘 또한 100ml 기준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이 아로마 오일을 디퓨저에 사용하여 침실의 공간을 부드럽고 편안한 향기로 채우시면 이완된 신체와 심리적 안정을 제공받아 깊은 수면으로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블렌딩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얘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하는 디퓨저거든요. 일하는 업무 공간의 향기로 채우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방어해봐요. 이때 라벤더 4방울, 베르가못 3방울, 패출리 2방울, 로즈마리 1방울을 100ml 기준으로 디퓨징 하시면 좋고요. 이제 일하다 보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기운을 북돋아주는 향기예요. 그래서 페퍼민트 3방울, 베르가못 2방울, 레몬 2방울, 코파이바 2방울을 100ml 기준으로 디퓨징 하시면 기운을 북돋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공간에 향기와 함께하면 공기 중에 펴진 향기는 긴장을 풀어주고 불안감을 감소시켜줘서 기운을 북돋아주고 스트레스를 방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셨네요. 다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